지금 그냥 URL로 로그인 안 하고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 게스트 초대석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픽 카드의 근황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 강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립빌런이라고 하고요. 그 수원에서 이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고 PC는 한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주변 지인들 이렇게 PC 조립해드리고 뭐 오버 클릭해드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취미로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시민입니다. 네. 네, 라고 겸손하게 취미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실제 하시는 거 보면은 취미 수준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좀, 뭐랄까,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레벨로 맞춰서 그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지 감이 안 와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토대로 방송이 진행이 될 거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토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오늘 이 주제인 그래픽카드의 근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간 없으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픽카드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이제 최근 핫 이슈였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립빌러님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단순하게 말해서 채굴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뭐 채굴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지만 가장 1순위가 채굴 때문이고, 왜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올라갔냐라고 하면 채굴이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뭐 단순히 말해서 그래픽카드로 가상화폐를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실제로는 왜 채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원리까지 설명드리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픽카드로 그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에 그래픽카드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 수요는 엄청나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픽카드가 폭등을 하는 것이죠. 그래픽카드가 그 이렇게 폭등한 게 2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아니 2년 전이 아니죠. 거의 3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작년에 한 번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걸 가상화폐 가격과 그래프를 보시면 가상화폐가 급등한 시점에 그래픽카드도 같이 급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폭등했다. 네, 그럴 알겠습니다. 수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조립빌러님도 혹시 뭐 채굴을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3년 전에 한번 해봤고요. 네. 네, 뭐 저는 완전 망했지만, 네, 뭐 용돈이 아니라 거의 보너스를 탈탈 털어서 네. 좀 규모가 있게 진행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네, 이게 그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트레이딩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제 어. 치고 빠지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채굴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그 그래픽 카드 가격도 많이 상승하는 시점이었고, 당시에 시작하는 당시에는 코인 가격이 비쌌지만 제가 진입하고 나서 3개월 뒤부터 떡락을 하더라고요. 예. 어. 네, 그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그래픽 카드로 하는 채굴도 의미가 사라지니, 망했습니다. 네. 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듣다가 웃어버려가지고. 웃어도 됩니다. 저는 그 대신 근데 망했지만 본전은 차려서 나왔어요. 네. 네,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좀 친한 제 대학교 선배예요. 선배다 보니까 이게 좀 허물없이 되다 보니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어버리네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뭐 진행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채굴에 선호되는 그래픽카드 종류나 뭐 특정 기종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같은 가격을 투자했을 때 그 채굴이 생산할 수 있는 코인의 개수가 잘 나오는 그래픽 카드가
인기가 좋고요. 네. 주로 3년 전에는 보급형인 1060 시리즈랑 엔비디아의 1060 시리즈 그리고 라데온의 RX 480, 580 시리즈의 기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슈가 됐던 시점에서 선호되는 것들은 특히 엔비디아의 RTX 3060 Ti, 3070 계열이 채굴 성능이 좋아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출시 가격이 60만 원대였는데요. 그 100만 원짜리 3080 대비 가격 대비를 했을 때 3060 Ti 제품이 뭐 한 달에 한 개를 캔다라고 했을 때 120만 원짜리 3080이 한 달에 1.5개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가격대를 따져보면 3060 Ti, 3070 애들이 채굴이 훨씬 유리해서 좀 많이 팔렸었고요.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3070 Ti, 3060 Ti랑 3070 애들이 이게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3080 갭이랑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3080도 같이 선호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가격 대비 1.5배의 효율이 3060 Ti가 더 좋았었는데 이게 3060 Ti 가격이 오르다 보니 가격 대비 채굴 성능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3080까지. 그래서 3060, 3070, 3070 Ti, 3080의 그래픽 카드들이 좀 채굴의 선호가 되었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의문이었던 게 왜 그 엔비디아사의 제품 그 그래픽 카드만 그렇게 날리고 그 많이 쓰이고 왜 AMD사의 저기 라데온 시리즈는 안 쓰이지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그게 가성비의 어떤 영역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채굴이 막상 당시 2차 붐, 그러니까 2018년도가 아닌 2020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2020년도 당시에 AMD의 신작 RX 6000 시리즈가 출시가 아직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30 시리즈, 엔비디아의 30XX 시리즈가 채굴 성능이 가격 대비 월등했거든요.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픽 카드는 매년 새 아키텍처가 나올 때마다 성능이 1.5배, 뭐 적으면 1.2배, 많으면 1.5배까지 이렇게 성능이 개선이 되는데 그 성능이 개선되면서 채굴 성능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예, 당연히 그러니까 2000년도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아직 출시하지 않은 RX 6000 계열보다 그 엔비디아의 30XX 계열이 가격 대비 채굴 성능이 우세했기 때문에 상호가 됐는데 그 2020년도에 RX 시리즈가 출시가 됐죠. 그렇죠. 당출이 출시되고 나서는 가격 대비 채굴 성능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RX 시리즈까지 같이 품귀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앞 질문에서 특정 그래픽 기종이 선호가 됐다는 거는 2000년도 시작이 있었고 2000년도 후반도부터는 RX 시리즈까지 RX 6800, 6700 뭐 그런 애들까지 같이 채굴에 끌려갔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채굴이 어떤 거고 그리고 채굴에 왜 특정 기종이 선호가 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채굴에 쓰였던 그래픽 카드들이 지금 중고 시장에 풀리면서 좀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고로 그래픽 카드를 사려고 하는데 얘가 채굴에 동원되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하게는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네. 그 이유가 그 겉모습만 봤을 땐 얘가 채굴에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설명해서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청소를 해서 분해 청소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게 드라이버 상이나 겉모습이나 컴퓨터 뭐 수치상으로 얘가 채굴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게 특정 기종을 보시면 돼요. 일단 라데온 계열은 지금 1년 정도 출시된 1년 정도 지났는데 걔들은 좀 알아볼 방법이 없고요. 모든 제품들이 채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 지포스 30XX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에 보시면 LHL이란
옵션이 붙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로우 해시 레이트라는 건데요. 네. 엔비디아사에서 하도 그래픽 카드가 채굴에 끌려가니까 채굴 때문에 그래픽 카드 수요가 폭등하고 이제 게이머들이 그래픽 카드를 못 사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 칩에 제한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채굴의 성능을 반토막시키는 기능을 부여를 한 거죠. 네. 그게 로우 해시 레이트라는 옵션이 붙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아. 네, 근데 그런 애들은 가격 대비 채굴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채굴에 많이 끌려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되도록 지금 만약 중고 그래픽 카드를 사신다라고 하신다면 로우 해시 레이트를 붙으면 일단 채굴이에 끌려가지 않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래픽 카드를 보통 게임이나 어떤 그 미디어 작업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옵션이 있으면은 그런 성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같은 모델이라도? 요거는 채굴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채굴할 때 주로 하는 코인은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특징이 그래픽 카드 메모리에 이런 블럭을 올려서 그 블럭 사이에서 특정한 키값을 찾으면 채굴이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어떤 그 데이터를 올려서 하는 작업인데 그런 메모리가 올라가는 작업이 왔을 때 성능이 저하되도록 엔비디아가 드라이버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능이 관련 없는 다른 작업들에서는 성능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일반 사용자들은 그 옵션을 보고 중고로 살 때 잘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어지러운 주황 라부아지의 소나기님이 차라리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셨죠? 아마 제가 알기로. 네, 네. 저도 초반에 좀 사서 이득을 보고 좀 팔긴 했는데 네네. 그 뒤에 더 왜 안 샀을까 여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쵸. 항상 저희가 주식 살 때 항상 하는 얘기죠. 살 걸, 팔 걸, 아니면 뭐 사지 말 걸, 팔지 말 걸.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엔비디아 그렇네요. 주식도 당연히 샀다는 거,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전량 매도하셨나요? 전량 매도했습니다. 아, 전량 매도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어우,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조금. 네,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중고 구매할 때 얘가 채굴에 끌려갔나 안 끌려갔나를 뭔가 외관이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신에 그 옵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은 그나마 좀 회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옵션 이름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LHR, 로우 해시 레이트. 네, LHR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할 때 보시면 그 앞에 논이라고 붙어서 논 LHR이라고 붙는 그래픽 카드를 파시는데 네. 그게 채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네. 네. 논 LHR이 없다. 네. 아하, 최초 네. 출시된 그래픽 카드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뒤에 방금 막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이건 뒤에 네. 연결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알겠어요.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이 왜 그렇게 폭등을 했고 채굴은 대체 무엇이며 채굴에 왜 특정 기종들이 쓰였고 이제 그것들을 피해서 중고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접 채굴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즉석에서 든 의문점인데 쿨링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창문을 떼고요. 네. 창문을 떼고 와. 환풍기를 달았죠. 그리고 와, 네. 창문에 그 부직포를 붙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당시에 저희 나라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많았죠. 네,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붙으면 쿨링 성능도 저하되고 카드를 오래 못 쓰기 때문에 네. 창문에 필터를 달아서 먼지를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래도 먼지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청소를 했어요. 와, 진짜 진심이셨구나. 네, 쉽지 않은 일이었죠. 네, 그 진심을 제가 웃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진짜 진심이셨어. 아까 이 질문에 이어서 중고 그래픽 할 때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꼭 채굴 때만이 아니라 요 밑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중고 그래픽 카드를 사냐인데 아,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채굴에 들어간 그래픽 카드가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네. 단지 겉모습을 봤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것들, 그리고 주로 보셔야 될 게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펜, 그래픽 카드에 보시면 펜이 달려 있잖아요. 네. 펜 뒤쪽을 보시면 거기는 손이 완전 분해하지 않는 이상 먼지 청소를 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먼지가 갈색 하얀 먼지가 아니라 검정색 먼지가 묻어 있다. 라고 하면 먼지가 엄청 많이 붙은 거거든요. 그런 카드들은 거의 99%는 채굴에 들어간 카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런 카드를, 그러니까 채굴에 들어간 거 카드 말고 왜 그걸 사지 말냐면 채굴을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픽 카드를. 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거나 얼 관리를 잘했다거나. 근데 먼지가 그렇게 묻어 있다는 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카드다. 이거니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 네, 아까 있고요. 부직포와 연계된 그런 추가 설명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채굴 투입 여부보다는 그 관리 상태를 봐라, 쿨러 뒤쪽에 검은 먼지 상태를 봐라, 네, 네.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쿨러도 있고요. 카드를 옆으로 보면은 저기 카드 구조가 PCB가 있고 그 위에 방열판이 있고 그 위에 쿨러가 있는데, 방열판과 PCB 사이에 보시면 거기가 먼지가 묻거든요. 네. 그 먼지가 있다, 거기에 검정색 먼지가 있다, 똑같이 그러면 100% 채굴입니다. 아, 혹시 뭐 검정색 먼지가 아니라 흰색 먼지가 있거나 하면 또 다른 상황인 건가요? 흰색 먼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으로 지웠을 때 조금 나오는 먼지들은 생활 먼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뜯었다 라면 100% 먼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먼지 수준이 다릅니다. 네. 검정색 먼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흰색 먼지일 텐데, 네. 채굴에 들어간 카드들은 이제 환풍이 잘 되고 외부 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의 진하게 떠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카드 겉모습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냥 채굴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상태 관리가 잘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써줘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여기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씩 떠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나이트 시네마인데 영어 관련 콘텐츠 할 것 같은 닉네임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픽카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게스트 초대석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분야에 이제 능통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이 그 두 번째 시간이고, 그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주변에 정말 컨텐츠화 시키면 좋을 만한 지식들,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일각에서는 좀 귀찮은 면도 있을 거고, 내가 굳이 왜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양지로 끌고 와서 일단 한번 해보시면은 별거 아니고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모두 녹화되어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픽카드가 왜 그렇게 폭등했는지에 대한 어떤 과거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좋아요. 이제 그래픽카드를 내가 사고 싶어요. 지금 뭐 신품이든 중고든 사고 싶은데,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뭐 들어가든가 아니면 요즘 뭐 다나와라든지 뭐 있는데 들어가서 그래픽카드 카테고리를 딱 봐요. 그런데 제목부터가, 그래픽카드의 이름부터가 되게 난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지금 참고 이미지를 하나 띄워볼게요. 자, 이미지를 띄워보면 잠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거 하나 떴는데, 그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카강님이 즉석 질문을 주셨어요. 윈도우 11 성능은 AMD가 잘 나오는지 인텔이 잘 나오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빌런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 네, 윈도우 11 성능이라고 보다는 CPU 자체 성능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AMD CPU가 성능이 좋은 CPU도 있고 인텔 CPU가 성능이 잘 나오는 것도 있다시피 각 CPU의 IPC에 따라서 성능이 나오는 거라서 뭐 성능이라기보다 호환성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호환성 때문에 윈도우가 동작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슈는 나올 수가 있지만 그거는 좀 더 인텔이 낫다라는 좀 정설 같은 게 있지만 요즘 뭐 사용자들 봤을 때는 뭐 윈도우 11이라고 해서 AMD가 더 안 좋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뭐 AMD 성능에 제한 같은 게 걸린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저도 잘 모르는 일인데 있었나 보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걸렸다면 뭐 급히 뭐 핫패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들은 요즘같이 대기업들을 AMD 같은 큰 대기업이 금방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휴대폰이든 PC든 성능 제한을 거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가슴이 아프죠? 조심해야 됩니다. 성능 제한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윈도우는 나오자마자 바로 까시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려요. 그러니까 윈도우 새 버전이 나왔을 때 바로 설치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네. 굳이 네, 이게 뭐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긴 한데 윈도우 10이 나왔을 때도 저는 윈도우 7을 한 1년 정도 쓰다가 넘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윈도우가 매 버전 나올 때마다 코어의 아키텍처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좀 따라와야 하려면 한 1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CPU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또 그래픽 카드랑 연관해서 좀 궁금해진 거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AMD CPU를 쓰면은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써야 더 좋다. 그 AMD와 지포스 그래픽 카드는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요즘은 어떤가요? 이게 나쁘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써도 상관은 없지만 같은 계열을 쓰면 성능 향상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 조금의 성능 향상보다는 그 각 회사의 그래픽 카드의 단일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AMD는 AMD CPU에는 AMD 그래픽 카드 써야 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쓰려는 그래픽 카드 CPU는 어떤 걸 쓰고 싶고 GPU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됩니다. 그거랑 관련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 구매 시점에 어떤 가성비, 가격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선호도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까 그래픽카드 제목이 너무 난해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제가 띄워놓은 이미지를 보면은 지금 제목이 그래픽카드 이름이 뭐야? 조택이 조택입니다. 왜 우리 조택 기죽이가 그래요? 여러분 욕한 거 아닙니다. 조택 가민 지포스 저기요 게이밍입니다. 게임. 게임. 저기요. 제가 지금 조택에서 한번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게이밍 지포스 RTX 3070 Ti 트리티니 OCDUX 뭐 8G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것만 봐도 뭐 갤럭시 뭐 지포스 RTX 3060 V2 D6 12GB 이게 쭉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읽어보면은 그 웬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뜻일까요, 이게? 일단은 제목 그래픽 제목만 봤을 때는 제조사 그리고 제조사에 있는 라인업 그리고 칩 그리고 그 라인업에 따른 서브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어떤 칩이 쓰였냐만 보시면 일단 돼요. 첫 번째로 RTX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든 지포스의 RTX 시리즈 중에는 30XX 시리즈가 있는데 3060, 3060 Ti, 3070, 3070 Ti, 3080, 3080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앞에 30은 라인업이고 뒤에 숫자는 서브 라인업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뒤에 TI가 붙으면 TI가 더 상위 제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3070보다 3070 Ti가 더 상위 제품이니까 더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3070 Ti가 3080보다 떨어지는 제품.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에 조텍은 조텍, 갤럭시, 컬러풀, EM텍 요거는 제조사, 회사. 그러니까 저희 뭐 삼성이나 LG 뭐 이런 대기업들의 이런 명의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붙는 게이밍 갤럭시 아이게임 이거는 그 회사에서 밀고 있는 브랜드명 또는 뭐 그냥 게임 서브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치면 삼성 갤럭시 같은 뭐 그런.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파브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TID에 이렇게 붙는 트리니티 V2 뭐 볼칸 이것도 서브 브랜드명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뒤에 OC가 붙을 거예요. 그치. 네, OC가 붙는 거는 오버클럭의 약자거든요. 아하. 네. 같은 트리니티 라인, 그러니까 저택의 게이밍 라인을 설명을 드리면 트리니티 라인업에 OC가 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크게 뭐 영향이 있진 않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뒤에는 D6X 이것은 그 램이 뭐가 쓰였냐,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있는 램이 DDR6X냐, 그리고 밑에 갤럭시 3060을 보시면 V2 D6잖아요. 네. DDR6가 들어가는 제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용량이 얼마짜리가 들어갔냐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스펙이 요임의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뭐 8기가 12기가 이거는 숫자가 높을수록 뭐 더 고사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건가요? 고사양이면 되는데 보통 여기 보시면 앞에 3070 Ti라고 붙었으면 요 뒤에 있는 램은 다 용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3070 Ti는 고정, 그러니까 8기가, 3080은 10기가, 3080 Ti는 뭐 12기가 요렇게 돼 있었는데 그 3080이 약간 변칙이 하나 있어요. 네. 걔가 8기가랑 12기가 제품 두 가지가 있어요. 맞나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네네. 3080. 네. 3080이 그 초창기에 3080 10기가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3080 12기가 제품이 나왔어요. 네. 예. 왜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왜 출시했는지는 엔비디아에서 알고 있겠죠. 네. 자기들이 라인업을 좀 늘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제품 빼고는 그 뒤에 있는 메모리 용량은 고정이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네이밍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칩셋을 제일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럼 아까 같은 칩셋이라도 제조사가 굉장히 많은데 뭐 어떻게 선호하시는 제조사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기피해야 될 제조사, 아니면은 선호하시는 제조사 이런 것들. 한 5년 전 1080 시리즈, 그러니까 10XS 시리즈 때는 제조사 선택이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네. 최근 3080, 30XS 시리즈 와서는 제조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미 그 제조사별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거기 칩에 설계하는 PCB를 설계하는 설계 기술과 거기에 붙는 방열 설계, 그리고 마지막에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 그리고 그 QC 품질, 그러니까 불량률이 얼마냐 그거를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다 상향 편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그냥 제일 싼 거가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소음과 감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같은 방열 설계 기준을 하더라도 어떤 A사의 기준은 소음이 몇 데시벨, A, B사의 기준은 소음이 뭐 몇 데시벨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같은 칩셋에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어떤 건 시끄럽고 어떤 건 좀 조용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각 회사에서 또 그러니까 저희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뭐 아수스, MSI, 조텍, 갤럭시, 컬러풀, 뭐 EM텍 어느 군데가 있지만 각 회사에서도 어떤 그래픽 같은 칩셋을 쓰더라도 한 서너 가지의 라인업을 만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중 라인업 중에 싼 거는 좀 시끄럽고 비싼 건 덜 시끄럽고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싼 거는 LED가 엄청 화려하고 LED 싼 감성. 거는 LED가 없고 뭐 그런 카카님이 차이가 말씀해 있죠. 주셨네요. LED 감성값도 있다고. 네. 그 제조사 따라서 포트나 뭐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이 다른 것도 있었나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심했었어요. DVI 몇 개, HDMI 몇 개, DP 몇 개. 최근에도 그렇긴 한데요. 네. 워낙 요즘엔 DP 포트가 뭐 3개, 2개,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저가형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모니터를 뭐 4개, 3개 이상 연결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니터 최대한 2, 3개 정도 연결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중요하긴 하죠. 네. 만약 그게 자신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나 옵션 포드에서 3080 내가 원하는 그래픽 카드를 찍고 거기에 포트랑 HDMI 개수를 하면 거기에 맞는 그래픽 카드가 나오니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같은 제조사라도 제조사별로 소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그 그래픽 카드의 제조사가 다는 그 쿨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네, 같은 칩을 그래픽 카드의 요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픽 카드는 기본적으로 칩이 들어가죠. 네. 칩 있고, 칩이 올라가는 PCB가 있습니다. PCB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방열판이 올라가고, 방열판을 식혀주는 이제 팬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게 원가 절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비싼 펜을 쓰느냐 싼 펜을 쓰느냐 방열판을 두꺼운 걸 쓰느냐 얇은 걸 쓰느냐 따라서 방열 성능이 틀리겠죠. 네. 그래서 방열 성능이 부족하면 펜을 빨리 돌릴 거고요. 방열 성능이 충분하면 펜을 좀 천천히 돌려도 되니까 거기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 쿨러의 성능이라기보다는 그 방열판의 어떤 성능까지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빌런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사실 지금은 상향 편준화가 되어서 어느 제조사든 본인 주머니 사정에 맞게 그냥 선택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하나만 좀 꼽으라면은 뭐 혹시 꼽으실 게 있을까요? 가격 상향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은 아수스나 MSI 제품군이 제일 좋고요. 네. 그 회사들이 그나마 QC가 좋고 거기 들어간 펜이나 방열 성능들이 다 좋고 와요. 아수스 이번 3080, 30X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이 TUF란 라인업이고 비싼 게 ROG 제품들인데 걔들은 저가형도 조용해요.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MSI는 네, 에이스가 안 좋다는 평이 좀 있지만 제품 자체는 엄청 좋거든요. 그래픽 카드도 이쁘고. 네,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네, 카깡님이 엔비디아의 최대 모니터 지원 수가 AMD 계열보다는 좀 적은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카깡님이 솔직히 저보다 훨씬 높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수준이. 네, 최대 모니터를 제가 얼마까지 했는지 잘 몰라서 네. 제가 4개 이상까지는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저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PC를 조립해드리는 분이다 보니 최대 모니터는 제가 잘 스펙 아웃 오브 스펙이라고 거든요. 혹시 아시면 좀 주시면 저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까지인지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그러시면 네. 저분이 아마 그 회사 대표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모니터가 필요하신 상황이 또 있는 네,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스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제목은 알겠어요. 제목은 알겠고 네. 이제 제목을 보고 요 정도면 되겠어 하고 누르고 들어갔는데 상세 스펙이 나오잖아요. 상세 스펙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외계어예요. 지금 뜻이 보면은 뭐 제조 공정, 부스터 클럭, 인터페이스 뭐 엄청 많은데 이거를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 스펙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스펙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칩셋, 엔비디아 칩셋이 뭐가 들어간지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칩셋에 따라서 붙는 나머지 테이블 정보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변동되는 것들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 탑 테이블 구역에 있는 것들은 칩셋에 따라서 같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메모리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메모리 클럭을 보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이게 메모리
어차피 메모리는 같은 메모리, 같은 칩셋이라면 같은 종류의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제조사에 따라서 메모리 클럭의 편차를 좀 줘서 좀 차이를 두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30 계열은 볼 필요 없다. 예. 메모리를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고 뭐 아까 그래픽 출력은 카드마다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뭐 여기 보통 기본적으로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설계에 붙은 그래픽카드 출력은 HDMI 1개랑 DP 3개거든요. 네. 요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보셔야 될 게 부가 기능 중에 제로펜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이게 지원하는 게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로펜이란 게 뭐냐면 그래픽카드를 즉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과사용하지 않으면 그래픽카드에 붙은 펜이 정지를 합니다. 오. 그럼 조용해지겠죠. 그쵸? 네, 소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네, 아마 이 제로펜 기술이 한 5년 전, 한 최초 들어간 건 10년 전부터 들어가긴 했지만 네. 5년 전부터 좀 고급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 대부분의 그래픽 카드는 제로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제로펜 그렇기 때문에 기술. 네, 요게 대부분 O일 거예요. 제로펜 기술이.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니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부스터 클럭이라고 있어요. 네. 이 부스터 클럭은 뭐냐면 그 자동차로 설명을 드리면 같은 엔진을 쓰는 차들이 있잖아요. 뭐 이것도 차로 가면 또 아실 분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K3랑 아반떼랑 동급의 차라고 하지만 성능이 틀리잖아요. 네. 예, 그래픽카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같은 엔진을 썼기 때문에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픽카드에 붙은 방열 성능이라든가 그 PCB 설계에 붙은 전원부의 양에 따라서 그 부스터 클럭이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스터 클럭 차이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같은 칩셋이라 하더라도. 네. 예, 그거는 저가형들은 부스터 클럭이 좀 낮고요. 비싼 것 같은 부스터 클럭이 좀 높은데 요 차이가 한 보통 한 10%까지도 나요. 10%면 크죠. 네. 근데 실제 게이밍 성능 한 5%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처럼 제 개인 기조는 어느 걸로 써도 상관이 없다. 이지만 그 중에 좀 신경 써주고 싶으시면 부스터 클럭이 높은 제품을 사시는 게 성능이 조금 같은 칩셋에 좀 더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성큰군님께서 제로펜이 들어갈 경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 납니다. 아, 안 난다기보다 네. 이게 최초에는 부스터긴 제로펜에 들어갈 제품들이 좀 더 고급 제품이 땐 비싸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가형까지 제로펜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게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사실 그렇게 그 지원 여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모리 클럭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려야 될 게 전원 포트랑 전원부입니다. 아, 네. 이게 비싼 거 같은 칩셋을 쓰더라도 그 PCB 설계에 그 칩이 올라가는 판을 PCB가 있는데 PCB 설계에 따라서 이 전원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는 레퍼런스라고 해서 네. 엔비디아에서 이 칩은 이렇게 PCB를 구성하세요라고 줍니다. 네. 예, 그래 설계도를 주는 거죠. 네. 그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PCB 위에 자기들만의 방열판 기술과 방열펜을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수스나 MSI 같이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그 설계도를 받아와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원부를 보강을 하고 네. 전원 포트를 더 끼워 넣고 해서 성능을 조금 더 상승을 시켜요. 이 전원부에 따라서 부스터 클럭이 더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원부가 빵빵한 애가 일을 더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오버클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 오버클럭은 개인적으로 그 졸리필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천을 하시나요? 오버클럭을 하는 거를? 아니요. 이유는? 아니요라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과 CPU 성능만으로 최고의 게임 성능을 즐길 수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오버클럭 하려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버클럭을 한다는 거는 지정된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을 끌어들인다는 건데, 네. 그러려면 전기를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근데 전기를 많이 먹으면 열이 많이 나요. 발열. 열이 많이 나면 발열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고급의 쿨링 성능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지. 그러면 그에 따른 쿨링 성능에 따른 그 쿨러를 좋은 걸 써야 되고요. 기본 쿨러로는 어림도 없다. 네, 어림도 없고, 그리고 메인보드, 그 제품들이 들어가는 메인보드도 좋은 걸 써야 되고, 그에 맞는 파워도 좋은 걸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버클럭에서 성능을 5% 향상시키기 위해서 PC 네. 가격이 50%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막 하면 건 맞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PC를 오버클럭해서 내가 정확히 PC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이 정도 오버클럭 했을 때 내 컴퓨터가 받칠 수 있다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하면 안정화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그에 들어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할 때 그냥 게임을 한 시간 더 하시라 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PC를 저같이 이렇게 PC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이렇게 덕후 분들이나 이렇게 오버클럭을 좋아하시지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그냥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 성능 그 전력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전력 제한을 풀어서만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카님이 그 밑에 채팅으로 그 CPU가 한 9세대까지만 해도 AMD 계열이 CPU는 좀 더 저렴했는데 보드는 좀 더 비쌌던 것 같다. 근데 요즘은 좀 가격 동향이 어떤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CPU 가격 동향은 최근에 약간 반대가 됐어요. 그 인텔이 12세대가 나오면서 그 9세대부터 죽순 게 AMD가 라이젠을 나오면서 CPU 대비 IPC를 인텔을 따라잡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AMD 계열의 인기가 좋다 보니 보드 가격이 역전을 되는 방향이 발생했는데 인텔이 12세대를 내면서 다시 또 역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텔 그 최고 좋은 걸 원하시는 게이머 분들이 인텔 계열의 CPU랑 메인보드를 사다 보니 걔들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메인보드 가격이 요즘 적어도 한 20만 원 초중반대 30만 원대까지 간다면 AMD는 10만 원이면 지금 살 수 있거든요. 좀 부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AMD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이 나오면서 라이젠 초창기에 나오는 보드들을 아직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4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4년 전에 출시한 보드를 지금 써도 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을 거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AMD CPU가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MD CPU가 가성비가 좀 더 좋다. 그리고 여기에 좀 연관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엔비디아사의 지포스와 AMD사의 라디온의 그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큰 차이가 있죠. 두 개 다 이거는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단순히 설명을 드리면 지포스는 삽을 가지고 일을 하고요. 라디온은 곡괭이로 일을 합니다. 네. 둘 다 땅을 파는 건 똑같지만 누가 쓰냐? 어떤 거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르질 수가 있죠. 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두 개의 아키텍처가 틀려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위에 드라이버가 동작하고 요즘에 게임을 동작하는 그 다이렉트X나 볼칸 같은 이런 그 위에 API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 API들 위에 제한하는 드라이버가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같은 게임 두 개의 게임을 봤을 때 어떤 거는 엔비디아가 더 잘 성능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AMD가 잘 나올 수도 있다. 이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로 하고 싶은 그 게임이 어떤 그래픽 카드를 썼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오는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겠네요. 게임 때문에 만약 그래픽 카드를 바꾼다면. 네, 솔직히 게임 때문이라면 지포스를 쓰는 게 맞고요. 네. 그 이유가 모든 게임의 표준이 지금 지포스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호환성이라보다 성능에 대한 최적화가 지포스가 좀 더 낫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요. 이게 좀 가능한가 싶긴 한데, 지금 당장 20만 원대의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된다면은 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네. 저라면 중고 네. 그래픽 카드 살 것 같고요. 아, 네. 네, 1070 같은이나 아니면 2060 이게 16만 원대가 좀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2060 정도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30X 예전부터 그랬지만 매해년 제 그래픽을 출시하면서 그래픽 카드 가격을 계속 올리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최상급 1080 정도라면 그 80 시리즈 앞에 라이너를 빼고 서브 라이너의 8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시가가 60만 70만 였는데 요즘에는 한 100만 원이 넘죠. 뭐 물가 상승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매년 황 회장의 욕심이라고 하던데 네. 매년 이제 그래픽 카드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만 원대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된다면 중고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새 제품에 20만 원대가 잘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새 제품을 사려면은 최소 얼마는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가격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한 60만 원대? 그래픽 카드만 60만 원대. 네, 60만 원대. 3060 Ti가 미니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그래픽 카드 아까 뭐 폭등을 했다, 이제 코인 가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등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시점에 그래픽 카드의 가격은 안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정기는 아니에요. 계속 아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지만 2달 전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다. 제가 봤을 때 안정화 시기는 아니지만 한 60% 70%는 안정화가 됐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당장 사줘도 문제는 없다라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질문이 언제쯤 안정화가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는 네. 근데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시세의 휴에 따라 바뀌는 건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제가 필요할 때가 안정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가 당장 필요할 때 하시면 되고요. 네. 대신 이제 최소한 다 나와 있는 가격 그래프를 보시고 이게 급등 급락하는 시기가 한 달 이내에 한 20% 이상 급등 급락했다라고 하시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달 네. 동안 그 기준을 다나와에 있는 가격 그래프를 보고 한 달에 20% 여러분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하시고요. 한 달에 20%가 등락을 했으면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ARC 시리즈는 기대할 만한지에 대한 또 질문이 있어요. 요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인텔은 15년 전이죠. 그때도 내장 그래픽 말고 외장 그래픽 가서 출시했지만 망했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 좀 강하긴 한데요. 네. 그 누적된 기술의 차이는 그게 쉽게 뒤집을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텔 아크 시리즈가 뭐 제가 기사를 봤을 때도 3060 시리즈의 가격을 본다. 그러니까 그 시리즈 수준의 정도의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 앞서가는 선구자들은 지금 그 애들이 내는 최상급 그래픽 카드의 2배 성능을 내고 있는데 누가 기대를 할까요?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가 드라이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게임에서 나온 다양한 API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그 드라이버에 대해 드라이버를 만드는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한데 인텔은 당장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너무 뒤늦은 질문이긴 한데 인텔 아크 시리즈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인텔 아크는 인텔이 작년에 공개한 그 외장 그래픽 카드이고요. 네. 보통 인텔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장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 네. 인텔 그 CPU 그래픽 카드는 크게 내장 그래픽하고 외장 그래픽이 있는데 내장 그래픽은 CPU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이고 이거는 AMD도 내장 그래픽 시리즈가 있지만 그 그렇죠. 기반 기술은 라데온 기반이고요. 네. 인텔은 자기네 인텔 내장 그래픽 시리즈를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성능이 내장 그래픽 카드의 3D 성능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가장 저급의 그래픽 카드와 비슷해요. 그보다 더 안 좋을 때도 많고요. 매 인텔 CPU 새로 나올 때마다 그래픽 카드 성능은 50%씩 올리지만 그래픽 카드는 외장 그래픽 카드는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능에 기대는 하지 않고 그런데 인텔이 자기들도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인텔의 아크 시리즈입니다. 아, 네. 네. 아,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애플에서도 GPU를 출시한다는데 그래픽카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답변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PC 그래픽 카드 시장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PC 그래픽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 왜냐면 일단은 게임 제조사들이 게임 회사들이 음. 인텔의 아이맥 시리즈용으로 게임을 안 만들어요. 아, 그치. 네, 안 만들기 때문에 애플이 아무리 좋은 CPU를 출시해서 성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올라가는 게임이 없기 때문에 PC 그래픽 카드 시장에는 현재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짧고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쭉 훑어봤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죠. 평범한 회사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진짜 전문가로서의 어떤 의견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들, 그리고 어떤 많은 정보들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마커스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립빌러님을 모시고 어떤 사전에 요청받은 질문들을 위주로 그래픽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만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픽카드의 근황과 전망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쿠님 별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지금 후원해 주신 거는 제가 우리 조립빌러님과 커피 한 잔 맛있게 맛있게 먹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사전에 질문 주셨던 분들, 아이고, 그레이실님 별 10개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오늘 이렇게 고생해주신 우리 조립빌러님과 같이 커피 한 잔 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녹음이, 아이고, 스테판 뻑뻑거리는 별 10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빌런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아이고 마커스님도 별 10개 주셨네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다들 수고했다는 어떤 찬사와 박수 대신에 이렇게 별들을 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하셨고 요 별들로 제가 우리 조립빌런님과 맛있는 밥 한 끼, 제가 처음에 10개 터졌을 때는 요거 커피 한 잔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터지니까 커피가 아니라 밥 한 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라이브로 참가해 주셨던 청취자분들 모두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조립빌러님께서 수준 높은 대답을 해주셨긴 하지만 질문지를 사전에 제출해 주신 분들의 질문 역시도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이었기 때문에 조립빌러님이 더 재밌고 신나게 본인이 가진 지식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립빌러님 오늘 이렇게 첫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어요? 막상 해보시니까? 처음에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역시 내공에 계신 나이트 시네마님이 이렇게 잘 주도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방송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네,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줄은 몰랐는데 네. 네, 아캉님이 지금 별 100개 설문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거 밥에서 술 한 잔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뵙기 때문에. 각각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자꾸 이렇게 별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전혀 저랑은 관련 없는 주제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하는 계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정확히 낚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조립빌런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래픽카드에 관한 거지만 조립빌런님이
최근에 그 중고 외제차를 한 대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중고 외제차의 부품들을 직접 직구를 해서 직접 교체를 하시면서 거의 차 한 대를 만들었어요. 그 중고 외제차 한 대를 그냥 거의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 차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다음에 뭐 중고차 구매 요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조립빌라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카강님이 SSD랑 쿨러 보드 파워 특집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 특집이면 거의 그냥 조립 PC 특집 아니에요, 조립빌라님? 제가 조립 빌런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설명에. 맞아요. 그 편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조립빌런 채널을 하우스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냥 이 조립에 관한 본인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거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진행자인 제가 아니라 청취자분들 입에서 먼저 나온다는 게 조립빌러님이 그만큼 너무너무 잘 해주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여긴 또 그 이모티콘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대신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저 별 올라온 게 박수로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큰콘님도 기대가 된다. 조립비의 적정 금액 기준도 궁금한데 다음에 여쭤볼게요라고 하신다는 거는 다음에 방 한 번 더 열어주세요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유, 네. 네, 준비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다시 나이트 시네마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거는 나이트 시네마니까 이야기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커스님도 지금 굉장히 활발한 인플루언서로 알고 계신데 이분이 막 엄지척을 날려주셨어요, 조립빌러님.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다음을 기약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아는 것과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조립빌러님은 많이 아시는 만큼 또 잘 설명까지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조립빌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